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의 송종길입니다. 요즘 외부에 강의 다니는 시간이 부쩍 늘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동안 못 했었는데요. 요즘 실물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중순부터 지금 6월 중순까지 외부 강의가 많이 잡혀 있고요. 아마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골드바나 실버바 판매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현재 국제 정세나 그다음에 금값, 은값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이슈가 하나 있죠.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단위 개혁입니다. 이게 이제 실물 투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이슈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신문 검색 중에 제일 잘 돼 있는 신문사께 머니투데이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띄워놨는데요. 머니투데이 거를 한번 보니까 요약해서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OECD 가입국 중에 네 자리의 화폐 단위가 있는 나라가 유일하답니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은 1달러면 우리나라는 오늘 기준으로 1190원대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득 수준도 3만 불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개선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벌써 오래전부터 이 화폐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9일인가요? 네, 지난주에 한번 정책 토론회가 있었고 이번 주에도 13일 날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잘 아시겠지만 여야 간 대립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 화폐 개혁만큼은 아마 여야 대립 없이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야 이게 정책 토론회를 가지면 바로 화폐 개혁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들 하시는 것 같고 그 이유로 인해서 실물 투자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 또 투자로 이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신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1달러 환율이 네 자릿수는 유일하다는 이야기고요. 효과적인 측면, 화폐 개혁의 효과적인 측면은 경제 금융 거래 규모의 확대에 따른 불편 해소. 이제 뭐 1억 단위, 10억 단위, 1조 단위의 어떤 집계를 하다 보면 그게 좀 단위가 낮아지면 더 개선되는 거 아니냐,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기장이라는 의미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이제 계산을 한다거나 했을 때 편의성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대외 이상 제고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화가 됐으니까 외부적으로도 뭐 미국 1달러면 우리나라는 1원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폐 기본 단위에 대한 구매력 회복을 이제 효과적인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담배 한 값에 4,500원인데 4.5원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또 판매하는 업자들이 4.5원이니까 반올림을 해서 5원을 받으면 지금 현재 단위로면 500원을 더 받는 셈인데 이런 문제가 또 파생돼서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비용도 발생이 됩니다. 제일 많이 이익을 볼 때가 어딘가라고 생각했을 때 조폐공사가 되겠죠. 예전 화폐를 화폐로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조 비용이 또 발생이 될 것 같고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 화폐가 다 어, 신용으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조폐공사 매출 이익이 좀 많이 증가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회계 시스템이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산을 다시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좀 발생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현금이 필요로 했을 때 ATM기에 가서 인출하셔야 되잖아요. 아마도 이제 전자부품이라든지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 때문에 비용이 발생이 되는 것 같고요. 간접 비용 면에서는 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편함, 그다음에 심리적 부담이라든지 사회적 혼란, 그런 거고요. 이제 또 뭐 일반 판매상 우리나라 이제 판매한다 그러면 백화점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마트 이런 데서 이제 단위 구성을 또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비용적인 측면이 발생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뭐 우리나라도 통화개혁은 미리 했었는데 1950년 8월에도 진행이 됐다 그러고 단위 변경 조치도 53년 2월이나 62년 6월 달에도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뭐 외국에 우리가 여행 다니거나 또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여행으로 왔을 때 아무래도 우리 화폐가 좀 단위가 높다는 이유 때문에 불편해 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좀 선진국화 됐으니까 좀 개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이런 이슈가 지난 4월부터 발생이 됐고 저희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판매량에도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실버화와 은화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화폐 개혁의 영향은 미비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추가로 부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실버바나 은하가 판매가 많이 된 것을 판매량으로 비교해 보면 작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미비했죠. 근데 올해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0배 넘게 이제 판매된 셈이 되겠고요. 작년 1년치를 올해 1, 4분기 또 지나기 전에 이제 초과하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일부 판매 채널은 다양합니다만 일부 판매된 곳에서의 이제 집계 데이터가 되겠고요. 골드바를 놓고 보시면 1월, 2월, 3월 판매분이 4월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근데 4월 들어서 이렇게 또 두세 배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화폐 단위 개혁의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골드바 판매량은 늘어난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버바는 100% 화폐 개혁의 영향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에 이제 앞서서 제가 은시장, 은판매, 그다음에 은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유튜브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2011년 고점 대비해서 금의 하락 률은 하락폭은 한 40% 가까이 빠졌고 그 가치 그러니까 최고치 대비해서 그 가치는 67.6% 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반면에 실버는 최고점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인 그 가치는 30%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은 어, 이런 상승 그러니까 피크치에서 하락, 답보 상태를 보일 때 이렇게 이제 등락의 산포가 은에 비해서는 좀 심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은은 이제 이 답보 상태일 때 금에 비하면 등락의 폭이 좀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은은 길게 이렇게 이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고객분들이 은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지 않느냐 반등했을 때 오히려 금보다 차익 규모가 더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언급하시고 이제 은에 관심들을 갖고 은의 투자로 이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은 금보단 사용량을 이 이제 10배 가까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매장량이 23만 6천 톤인 데 비해 연간 소비량이 3만 톤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10년 이내에 고갈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세계 경제가 이제 호전돼서 산업재 수요로 은이 많이 늘어나면 사용량이 늘어나면 지금보다는 더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고요. 일례로 한번 보시죠. 팔라듐 가치가 이렇게까지 금보다 더 올라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금은 지금 현재 4만 원대라 그러면 팔라듐은 5만 원대를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디젤 자동차인 백금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가솔린 자동차인 팔라듐 소비량이 늘어나서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산업재 수요가 팔라듐도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지 않습니까? 실버도 어, 경기가 호전이 돼서 팔라듐과 같이 더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일례로 이제 팔라듐에서 이렇게 급격한 상승 국면을 보여왔기 때문이죠. 자, 요약하자면 은이 금보다 나은 이유에 대해서 앞선 시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량이 10배 많고 금보다 3만 톤을 쓰고 있고요. 매장량 대비해서는 7.9년 후에 고갈된다. 뭐 이런 그 전문 기관의 발표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금속 용도와 산업용 용을 같이 쓰기는 합니다만 산업용 용도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 호전되면 더 비싸지는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의미고, 금보다는 15분의 1 수준이 과거 데이터인데 평균 지금은 85분의 1 수준입니다. 예, 은의 가치가 많이 지금 다운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유명한 투자자들 오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등이 과거에 은에 투자해서 막대한 이익을 봤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에 관심들 갖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상황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골드바가 이렇게 많이 팔릴 수가 없거든요. 작년 그 그람당 기준가, 골드의 그람당 기준가는 45,000원에서 약 46,000원 사이였는데, 올해 들어서 골드의 그람당 기준가는 46,000원에서 48,000원을 한번 뛰었다가 좀 다소 다시 46,000원대로 왔다가 다시 또 47,000원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9,000,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5만 원을 넘지 않느냐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49,000원 초반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 전반적인 금값 상승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계속 미뤄지고 있고 계속 이해 충돌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관세 보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금값이 49,000원이 넘어갔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정세 요인이 있는데 미중 간의 무역 마찰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란 석유 제재를 했잖아요. 이란이 이제 전쟁도 불사한다라고 했고 미국은 항공모함을 급파했고요. 얼마 전에 또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이 피격을 당했었는데 배후에는 이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중동은 종교 갈등이 매우 심합니다. 이란은 시아파,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이 석유 제재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쟁까지도 또 와전되지 않을까라는 염려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에 미사일을 지금 쏘고 있고, 그다음에 터키는 터키 영토 밑에 자그마한 섬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천연 가스가 나온답니다. 수십조 가치인데 이게 그리스하고 또 갈등을 보이고 있고 그리스 뒤에는 또 유럽 연합이 같이 동조를 하는 형국인데 터키는 전쟁까지 또 불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안 좋습니다. 금값 상승론의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겠고요. 예, 이제 전반적인 금의 트렌드를 보시면 1981년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이제 2000년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2011년까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다소 하락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죠. 금값은 폭락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과거 데이터하고 비교했을 때 금값은 상승해 있다가 다소 하락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올해 금값은 작년 대비해서는 높은 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화폐 단위 개혁이라는 이슈 때문에 은행 등에서도 이제 100g이 뭐 판매 중단됐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만 고객분들이 좀 잘 판단하셔서 금에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은의 판매량이 많은 걸 봐서는 그래도 금의 가치 상승과 비교했을 때 은의 상대적인 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